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자 문민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마트 창문입니다. 작품 이름은 젠도어로 지니어스 윈도우에서 앞글자를 따와 똑똑한 창문이란 뜻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발표 구성을 8개로 나누었으며 필요성 및 목적에서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계기, 창의성 및 경제성에서는 젠도우의 기능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조사, 스와트 분석, 특허 조사, 창문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들과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1학기 동안의 일정과 각자 맡은 역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 스마트 창문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작품 제작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중국 공장이 다시 가동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인체에 해로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이런 미세먼지로 겪는 불편함들 중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건강 문제를 제외하곤 가장 불편함을 겪는 일은 바로 집안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는 스마트 창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젠도어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환기를 시킬 뿐 아니라 온도 감지, 수분 감지 기능을 추가시키고 핸드폰 어플과 연동하여 무선으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시 자동으로 환기를 하는 기능 또한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젠도우의 외부에는 미세먼지 센서와 수분 감지 센서를 장착해 미세먼지 농도와 수분량을 확인하고 실내에는 이산화탄소 센서를 장착해 실내 환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내 외부에 한 개씩의 온도 감지 센서를 장착해 실외의 온도에 따른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월간 검진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창문의 특허출원 건수를 알 수 있듯이 이미 시장에서 조금씩 파율이 키워가고 있었고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으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인원이 많아져 환기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들의 스마트 창문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질 것이고 스마트 창문은 충분한 시장 경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스마트 창문 시장에서 저희 젠도우가 갖는 경쟁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생산 중인 스마트 창문은 주로 제기업들의 제품으로 높은 가격과 크기가 큰 창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채광에 기능이 집중되어 다른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젠도우는 기존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 작은 창문에도 사용이 가능한 점, 미세먼지와 환기에 초점을 둔 점 등의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제품의 스와트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저희 제품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블루투스 스위치라는 비슷한 아이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아이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저희 제품도 시중에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약점으로는 기존 창문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기존 창문에 대한 인식은 그저 바람과 비를 막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는 소비자들이 스마트 창문을 구매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창문에 대한 경험의 부족입니다.
소비자 대부분이 스마트 창문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구매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창문과의 가격 경쟁력 또한 약점입니다. 스마트 창문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소비자는 굳이 추가 금액을 들여 스마트 창문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회 부분입니다. 최근 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그 위해성에 관한 이슈가 커지며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창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가구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최근 삼성과 LG를 필두로 스마트 가전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 창문으로 관련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인 중심의 소비로 바뀜에 따라 개인의 편의성, 즉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판매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소비 문화의 변화도 사용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저희 제품의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업 부분으로는 타사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품만의 특별한 기능을 추가하여 차별화를 한 다음 위업을 대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특허 조사입니다. 기존에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우선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연기 감지 센서 등 하나 이상으로부터 감지되는 센서 값을 전송하고 기상청이나 직접 입력한 기준값과 비교를 통해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을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특허에는 창문 외측의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만 존재했지만 저희는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센서를 추가하여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졌을 시 자동으로 환기를 진행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알림 기능과 타이머 기능을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젠도1은 기본이 되는 창문, LED를 포함한 각종 센서, 서버 모터와 메인 제어부인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블루투스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위한 안드로이드 핸드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핸드폰과 연결되는 통신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와이파이망을 설정하고 핫스팟과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합니다. 미세먼지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 습도 센서, 온도 센서의 동작은 파이썬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상호 동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젠도의 전원이 켜지면 내 외부에 장착된 센서들이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측정된 데이터들은 메인 제어부에 입력되고 이 데이터 중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는 조건 판정 후 LED로 출력되어 적색 또는 녹색으로 발광합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수분, 온도, 이산화탄소 데이터들은 창문 개폐 조건 판정을 거쳐 모터의 동작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창문이 열림 또는 닫히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들의 명령보다 어플리케이션의 명령을 우선시하며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 데이터에 무관하게 수동으로 창문을 닫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간단히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동으로 창문을 개폐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버튼을 이용하면 명령이 우선시되어 데이터에 무관하게 창문이 즉각 개폐 또는 일정 시간 개폐됩니다. 그 외 상황에는 자동으로 창문이 개폐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동 개폐의 순서를 살펴보면 전원이 인가되면 자동적으로 내외부에 장착된 센서들이 이산화탄소 농도, 미세먼지 농도, 수분 비율, 내부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 중 미세먼지 농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기준을 잡고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열려있는 창문을 바로 닫게 됩니다. 만약 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미만이라면 다음으로 우선순위 이산화탄소 농도의 기준치인 2000 ppm 값과 비교해 창문을 열지 닫을지 결정합니다. 2000 ppm 이상일 시에는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창문을 개방하게 됩니다. 만약 내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000 미만일 시에는 판단 순위가 똑같은 수분 비율과 설정 온도를 기준값과 비교하며 창문의 개폐를 결정하게 됩니다. LED 등은 미세먼지 센서 값을 기준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기준치 이상일 시 LED가 빨간색을 발광하고 기준치 이하일 시 파란색을 발광합니다. 각 센서들의 데이터를 통해 창문 개폐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산화탄소 농도 센서는
가스상 물질들이 적외선에 대해 특정 흡수 스펙트럼을 갖는 것을 이용해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주파수의 적외선을 쏘아 이산화탄소 분자에 흡수되지 않고 검출되는 적외선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측정된 적외선이 2000 이상 시 내부 환기가 필요한 수치로서 창문을 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2000 미만 시에는 수분 비율과 설정 온도에 따라 창문을 닫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농도 센서는 먼지가 센서의 구멍을 막을 시 바뀌는 펄스 폭의 시간을 토대로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여 주 15 이상은 미세먼지가 높음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창문이 열리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75 미만 시에는 다음의 우선 조건인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센서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창문의 개폐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습도 센서는 현재의 수증기량과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비로소 90% 이상 시 비가 오고 있다는 기준으로 보고 창문을 닫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90% 미만 시에는 설정 온도 값에 따라서 창문이 열지 말지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센서는 사용자가 값을 임의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준값을 설정하고 기준값을 바탕으로 창문의 개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센서의 데이터 값들과 동작 우선순위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성들로 젠도어를 제작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들과 그에 따른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모터레일과 여러가지 센서들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관도 창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경제 요소인 만큼 레일과 센서들의 덮개를 씌우고 젠도우의 마크와 스티커를 이용해 보다 깔끔한 모습의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타이머 기능에 오류가 생길 경우 무한장 창문이 열려있거나 할 수 있는데 창문의 최대 개방 시간을 설정하여 이런 상황을 방지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통신 기능에 감도가 안 좋을 경우 원격 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와이파이를 이용해 보다 나은 감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어의 문제입니다. 많은 기능들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능의 혼선이나 오류 시 초기값, 즉 창문 폐쇄를 고정시켜 미세먼지가 안 좋거나 비가 내릴 때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터에 관한 문제인데 모터의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 창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폐쇄될 때 이미 많은 미세먼지나 비가 실내로 침투할 수 있고 또 출력이 낮을 경우 기존 창문보다 부품들이 많은 젠도어의 무게로 인해 창문 개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 젠도어의 무게에 맞고 소음과 속도도 함께 고려하여 모터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역할 및 일정입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장과 조언을 나누어 진행하였고 문민호 학생이 조장을 맡았습니다. 역할 분배는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적거나 많은 부담이 부여되지 않도록 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배하였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큰 범주로 역할을 구분한 뒤 그 안에서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했고 최대한으로 협업하기 위해 조원 모두 소프트웨어 일부, 하드웨어 일부를 맡아 진행하며 서로 도와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민호 학생이 아이디어 및 방향성 제시, 시장조사, PPT 제작 등을 맡았고 강인권 학생이 특허조사, PPT 조사 설계, 부품 조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재민 학생이 주요기술 조사, 통신부 담당 코딩 등을 하였고 박준원 학생은 개념도, 순서도 작성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일정은 설계, 구현 방안, 기타로 큰 카테고리를 나눈 후 아이디어 선정, 특허 및 시장 조사, 기능도 및 순서도 구상, 기차재 조사 등과 같은 세부 항목들을 선정하여 계획하였고 다음과 같은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설계 부분에서는 아이디어 선정을 시작으로 특허 및 시장 조사, 기능 및 경제성 조사, SWOT 분석 순서로 진행하였고 구현 방안 부분에서는 기능도 및 순서도 구상을 시작으로 기자재 조사, 하드웨어 및 무선 통신 등의 기능 구현 방안을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발표 동영상 제작을 하며 1학기 종합설계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